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자,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출발합니다. 어제 1,01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틀 연속 1,000명대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유튜버의 허위 사실 방송으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게 법과 제도를 만들어 달라. 한 유튜버가 대구의 무한리필 간장게장집을 방문했는데요. 그는 리필한 게장에서 밥알이 나왔고 게장을 재사용하는 것 아니냐 의혹을 제기하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 확인 결과 자신이 게딱지에 밥을 비벼 먹을 때 밥알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는 뒤늦게 해명하고 사과했지만 이 식당은 결국 영업을 중단했는데요. 코로나의 유튜버에 두 번 우는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하게 장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자, 오늘 1부는 반찬 토론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한 임대료 멈춤법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를 잡기 위해서 지금 당장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아니다.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 자영업자인데 너무 힘들다. 3단계 격상은 신중해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2부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이야기 해보죠. 또 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고민 있으신 분들 역시 상담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1부는 생활 속 상반된 의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반찬 토론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1,014명, 이틀 연속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는 더 강력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개점 휴업 상태인 점포들, 소상공인들은 3단계 땐 장사를 접어야 한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은데요. 학원 원장님들, 헬스장, 당구장 연합 등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영업 제재를 풀어달라는 소송으로 길거리로 항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풍성해지는 반찬 토론,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격상,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합니까?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것만은 신중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샵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눌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예, 너무 많아요, 확진자가. 이제는 진짜 예.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좀 두려움이 좀 생기고 있어요. 예. 네. 주변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있으십니까? 친구들 중에 예. 이제 뭐 식당 같은 거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뭐 어떤 친구들은 3단계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차피 어려운 거 3단계에서 확진자 줄이고 좀 예전처럼 영업했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도 또 의견이 좀 갈리고 있더라고요. 예. 예. 저도 지인 중에 네. 한 명이 그 시청역에서 네. 스파게티 집을 하는데 예. 너무 어려워서 네. 밤 9시 이후에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아. 스파게티 잘 안 시켜 먹잖아요. 그죠. 부르니까요. 예, 네. 예. 그래서 닭강정이란 메뉴를 또 개발해서 네. 판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좀 어렵대요. 그 음식 배달 앱 보잖아요. 요즘에는 예. 뭐 11시, 12시 돼도 배달하는 가게들이 예전에는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 예. 자,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1,000명대 오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자, 이제는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일단은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필요한 요건은 갖췄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8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 3단계로 격상한다라고 했었는데 일단은 800명이 넘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 금지되고 또 모든 다중 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 또는 제한됩니다. 예전에 사실 3단계 한번 갔었는데 그때하고는 훨씬 더 강한 조치예요. 왜냐하면 지금 5단계로 세분화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3단계가 오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제한 조치들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마트 이런 곳들 다 문을 닫게 되는, 그리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식당 내에서 먹지 못하고 배달로만 가능하게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예. 지금 근데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이나 제한 돼가지고 2.5단계 시행했던 사람들의 그 이동통신사 가입자 이동량을 분석했더니 7일에서 13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이동량이 2,813만 건이더라고요. 그게 직전 일주일에 대비해서 한 3.9% 감소한 건데 지난달 그 24일이죠.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이동량 감소율이 5.5%였어요. 예. 그러니까 2.5단계 시행 이후 어떻게 보면 이동량은 좀 더 오히려 많아졌다. 그럼 3단계가 시행됐다라고 하면 이동량이 집에만 있기 더 답답하시니까 예. 또 외곽으로 나가는 맞아요. 그런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지금 뭐 제주도 같은 경우도 호텔이나 이런 곳이 예약이 뭐 거의 꽉 찼다고. 그리고 저희가 그때 소개해드렸는데 그 12월 31일에서 1월 1일 넘어가는 맞아요. 그때 해돋이 하기 위해서 예, 예. 숙박업소 강원도 쪽은 거의 지금 그렇습니다. 예매가 끝났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문자 7734번님께서 3단계 네. 격상 임박했다고 해서 저는 어제 마트에 장을 보러 갔거든요. 네. 그런데 저 같은 분들이 많나 봐요. 평일 사람 저녁에 많군요. 대형마트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 본다 이런 문자인데 그거 아세요? 어떤 사재기가 지금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거 미리 3단계를 사두고. 대비해가지고 예. 미리 사두시는 거군요. 예. 예. 그리고 어제 뉴스 보니까 네. 한 시민이 3단계 되면 미용실 안 여니까 지금 머리 자르러 갔다고. 그래서 네. 지금 뭐 이 3단계라든지 이런 좀 강한 조치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보니까 미용사분들도 이제 앱 같은 거 통해서 진짜 집으로 방문해가지고 잘라주는 그런 세상이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3단계가 갑자기 시행되면 진짜 미용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마 이번 주말쯤 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 미리 좀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서 사람들 몰릴까봐 그것도 또 걱정이더라고요. 예. 최근 감염을 보면 그 생활 가까운 곳에서의 확산이 좀 잦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감염이 생활 가까운 곳까지 왔다는 건데 이렇게 좀 확실하게 대면을 막아서 좀 빠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확진자들의 한 38%가 예. 가족과 지인으로부터 감염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즘엔 그렇잖아요. 사실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일들이 줄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지인이나 가족들로부터 감염이 된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갖고 계셔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단계 조치를 통해서 아예 그냥 제한 조치를 해버리자 이런 의견도 많지만 그 주변 지인들은 확진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뭐 회사에 있는 동료라든지 예. 뭐 이웃 가족들은 안전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더욱 마스크 쓰고 대화하고 이런 자가 방역을 정말 충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견이 좀 반으로 나뉩니까? 나뉘어요. 예. 2666번님께서는 지금이라도 3단계 격상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시행해서 확실히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네. 3050번님께서는 저는 3단계 격상에 반대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기준치에 도달된 것도 압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단계 올려도 또 내려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크게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2.5단계 된 이후에도 사실은 9시 이후에 뭐 파티룸 같은 데는 맞아요. 예약률이 꽉 예. 찼대요. 그런 곳에 모여서 이제 술 드신다든지 아니면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숙박업소에서 모여서 먹는다든지 오늘 뉴스 보니까 그 유흥업소들 문 못 열게 했더니 동네 작은 노래방들 아예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그래요? 똑같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우리 청취자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의 인식과 마음 자세가 준비 안 돼 있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3단계가 된다 한들 또 뭐 큰 집에 모여가지고 여럿이서 또 파티하고 술 마시고 예. 이렇게 되면 그 우리의 노력이 또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지키기 위한 개개인의 어떤 의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9290번님, 네. 지금 2.5단계인데도 저는 가게 문 닫고 있습니다. 노래 아이고. 연습장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동안 2달이 넘게 문 닫고 보니까 피해가 너무 큽니다.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든 네네. 피해는 업주들만 져야 할까요? 이런 또 노래방 하시는 애청자분의 의견이었고요. 네. 8484번님도 저는 실용음악학원을 하는데 이미 저희는 3단계입니다. 3주간 휴원에 들어가서 문도 못 열고 있고 올해만 4번째 휴원입니다. 일반 보습학원처럼 여러 명이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한 연습실에 한 명씩 사용하며 수업도 1대1 개인 레슨만 하기 때문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2칸 거리 두고 넓은 공간에서 수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 동안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실기 부분이라 원격 수업도 어려운데 정말 힘드네요. 라고 그러시겠네요. 또 하셨네요. 저희 아이도 지금 유치원 못 가고 집에서 화상으로 수업하고 있는데 네,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걸 보는 모습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3단계로 격상이 되면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고 경제적인 피해는 좀 커질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효과만 보장된다라고 하면 예. 우리 정말 큰맘 먹고 뭐 1주일, 2주일만 버팁시다라고 하면 될 텐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3단계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제적 피해는 커질 것이다. 앞에는 사실은 의문부호가 붙지만 경제적 피해가 커지는 건 이거는 자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국은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 예상한 걸 보니까 민간 소비하고 국내 총생산을 각각 16.6% 8% 감소시킬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이미 올 2분기 4월에서 6월이죠. 기업 매출은 1년 전보다 10.1%나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카드 결제 정보 그 관리하는 한국 신용 데이터 보면은 지난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올린 서울 지역 소상공인 사업적 평균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62% 수준이에요. 38%가 깎였다는 거거든요.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상가 상권 정보 분석한 결과도 보면 올해 2분기에만 지금 전국에서 10만 3,943개 상가 점포가 폐점했거든요. 하루꼴로 한 1,142개 가게가 하루에 1,000개 넘는 가게가 문을 닫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말 힘들게 지금 버텨오고 있는 이런 자영업자분들 3단계 갔을 때는 사실 지금 1, 2주가 아니라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진짜 피해는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지 참 굉장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 16일이죠. 헬스클럽 관장협회하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분들이 기자회견 열어서 위험성 낮은데 부당 제재하는 게 참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서 제한적 영업이라도 좀 허용해 달라. 그리고 모든 헬스장 문 닫으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이제 고용된 트레이너들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해졌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비대면 언택트 업무로 전환 가능한 업종은 그래도 버틸 힘이 있는데 아까 그 뭐 학원 하시는 분들 정말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그런 업종은 거의 뭐 인컴이 0이라고 봐야겠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구제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참 고민이 큽니다. 자, 오늘은 뭐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많은데 1971번님 3단계 격상하면 청소 노동자 최저임금 하는 저에게는 청소 외 방역을 통해서 소독까지 해야 하는 일이 늘었습니다. 격상해야 하지만 사회 혼란을 위해서 격상해서는 안 되고 2.5단계를 3단계 같이 강력한 좀 방역을 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분들은 일이 더 늘었어요. 소독까지 해야 되고. 그렇겠네요. 일이 예전에 비하면 업무 강도도 굉장히 세졌다고 봐야겠죠. 7849번님, 백화점에서 중간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으로 직원도 못 쓰고 아르바이트도 못 쓰고 혼자 10시간에서 12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일주일이라도 격상해서 다 같이 좀 멈추고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이십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네요. 거의 반반인데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문자가 하나 들어왔네요. 1311번님. 리틀 배용준 전민기 팀장 아니십니까? 라디오 잘 듣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마스크를 가렸어요. 그래서 아니 근데
여담입니다만 배용준 닮았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옛날부터. 너무 여담인 것 같긴 한데 예, 뭐 대학교 때는 좀 듣긴 들었어요. 예. 아 그래요. 요즘엔 별로 못 듣습니다만. 조금 좀 쑥스러워하시네요. 쑥스러운데요. 잘생겼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예. 예. 쓸데없는 얘기는 하지 마요. 자, 우리나라 3단계 조치보다 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쵸. 그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이미 개점 휴업 상황인 상태에서 차라리 조금 전에 의견과 같아요. 그렇죠.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단시간에 휴가를 좀 내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만이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사실은 국가 자체를 이렇게 봉쇄 조치하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인구를 딱 막아가지고 예. 지금도 코로나 청정국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아예 막자라는 건데 정부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결과가 딱 눈에 띌 정도로 확 좋아진다라는 어떤 확신만 있으면 예. 이대로 가자 할 텐데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봉쇄 조치 효과가 입증된 나라에서는 뭐 식당이나 카페 집합 금지하고 그다음에 식료품점, 약국, 병원만 운영했고요. 예. 바깥에는 경찰, 소방, 의료진, 사회 필수 기능 요원만 외출 가능하고 이제 그런 경우인데 프랑스 같은 국가들 보면은 이게 확진자가 너무 늘어나고 나면은 봉쇄 조치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예. 지금이 사실은 적기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그래서 있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3단계는 이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설마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좀 강하게 하자라는 의견도 좀 힘을 얻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3단계 이후에 또 뚜렷한 대책이 없다라는 게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집단 감염 발생했던 강서구 성석교회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신도들이 일주일에 4번씩 꼬박꼬박 부흥회 모임했고 또 목사님도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3단계가 됐을 때 우리가 진짜 마음가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꼭 쓰셔야 되고 맞아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도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도 아예 차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거리두기 2.5단계에서도 지금 뭐 뉴스 보니까 등산객들이 한 곳에 모여서 식사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역 지침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이 방역 어떻게 보면 구멍들이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어떨지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이 마음과 어떤 힘을 모으지 않는 한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조치가 있다고 한데 예. 분명히 구멍이 뚫릴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공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5917번님 2.5단계든 3단계든 규정에 맞는 확실한 통제가 된다면 상황은 많이 호전될 것 같은데 간혹 엉뚱한 행동들이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한다. 맞아요. 이런 의견이었고요. 0779번님 거리두기 하라고 했더니 낮부터 모임을 하고 집으로 불러서 모임하고 문 닫고 불 끄고 늦게까지 술 마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방역당국 탓하지 말고 우리 국민 모두 좀 동참합시다. 이렇게 하셨고요. 그 말이 정답이네요. 예. 네. 6764번님은 이제 너무 늦었어요. 라고 또 하셨네요. 확진자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그런데 그럴수록 약간의 좀 좌절감도 있긴 한데 예. 더 저 힘을 모아야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야, 이거 끝났다 싶으면 정말 안 됩니다. 오늘은 네. 제가 문자를 확인하는 게 빨리빨리 넘어갈 정도로 문자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그래요. 오늘은 조금 문자 많이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그럼요. 예. 좀 늦게 끝나도 돼요? 상관없어요. 예. 한 1, 2분 더 늦으면 돈 받잖아요. 돈 달라고 하잖아요. 돈 안 달라고 할게요. 6764번님 3단계 이동금지 명령 내려라라고 하셨고요. 참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0886번님 동대문 시장에서 원단 배달하며 살아가는데 일감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이고. 하루하루가 참 힘들어요. 차라리 3단계 격상해서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네. 아예 지금 사업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이럴 거면 차라리 3단계 가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나마 소득을 좀 근근히 유지하시고 계신 분들은 그마저도 줄어들까 봐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누구의 손을 들어줘야 될지 너무 어렵네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예. 0214번님 3단계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3단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
기간만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네. 빨리 차라리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그 후 개인 방역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걱정은 말씀하셨죠. 3단계 우리가 딱 해갖고 정말 잘 막았어요. 예, 예. 근데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전대로 다시 뭐 확진자 100명 이내라고 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마음가짐이 지금 같진 또 아닐 거란 말이에요. 1000명일 때하고 뭐 50명일 때하고. 예, 예. 그 돌아갔을 땐 결국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게 된다면 그거는 진짜 큰 문제거든요. 예. 저는 이 정부가 3단계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어떤 거냐면 네.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3단계 격상이 사실 거의 최고의 어떤 규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만약에 3단계 했는데 안 될 경우에 국민들이 느끼는 충격감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 2.5단계에서 줄이는 걸 좀 지켜보고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쉽게 3단계 카드를 꺼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2단계, 2.5단계 효과가 2, 3주부터 드러난다고 봤을 때 사실은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예, 오히려 예. 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사들 보도도 보니까 정부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 상황이 며칠 더 이어지면 결국엔 3단계 가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207번님, 저는 버스 운전자입니다. 버스 내부가 좁아서 확진자가 발생 유력한데 지금까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오, 원인은 마스크 착용이에요. 맞아요.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부분적 용이 어떨까요? 마스크 벗는 곳은 집중 계도하고 마스크 착용할 수 있는 곳은 적극 홍보해서 부분적 단계 적용 어떨까요? 라는 좋은 의견인데요.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예. 그 방송국에서도 뭐 한두 분씩 나온 방송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확진자가 더 이상 퍼지지 않은 게 그분들이 어쨌든 마스크를 쓰고 계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마스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533번님, 중요한 게 빠졌어요. 덴탈 마스크 때문에 뚫린 겁니다. 3단계 가기 전에 마스크 착용을 다시 KF94 착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시에 94 아니면 이용 불가해야 한다. 그것도 좀 중요한 의견 같아요. 예, 예. 그 면 마스크 쓰시고 안에 필터 가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지난주 뉴스 보니까 10개 중 7개 제품이 기준치 완전 미달되더라고요. 25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확인해서 좀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임대료 멈춤법 이야기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자영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임대료 깎아주는 임대료 멈춤법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는 이건 정말 좀 어쨌든 법으로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의무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글쎄요, 저는 좀 개인의 좀 재산권 침해일 수도 맞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강압적으로 결국엔 임대료를 받지 말아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자영업자분들 다 힘든데 예전처럼 이제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계몽 활동으로서 아니면 사회적인 분위기로서 좀 자발적 참여였죠. 그러면 저는 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건 저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은 정부가 이런 감염병 예방 위해서 상업시설의 집합금지나 집합 제한 명령 내리면 예. 그 제한이나 금지 기간 동안에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게 하거나 최대 2분의 1, 50%까지만 지금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인데 그 2.5단계에서 제한받는 곳은 또 제한받는 만큼만. 그래서 건물주는 임차료를 감면해줬거나 아니면 전액 면제해줬다는 걸 증명해주면 또 소득세 같은 감면 혜택을 주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예. 좀 시간 두고 요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착한 임대인 운동 같은 경우는 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고 주된 거였지만 예. 이게 지금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는 법으로 좀 강제하겠다 강제하는 이거기 거죠. 때문에 예. 좀 많은 논란이 이렇게 야기가 되면은 되고 사실은 임대인들 위해서 뭐 은행 이자 상환을 유예하기나 감면하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연쇄적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산업에까지 또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돈 받아서 이자 받고 이 돈이 또 사회로 돌아와서 이게 환원이 아니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실은 그 돈이 또 사회 곳곳에 이제 투자가 되고 하는 건데 예. 아마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또 작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9877번님께서는 그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렇죠. 라고 예. 하셨고 1854번님도 임대료 법적 강제 사항은 재산권 침해고 음. 자영업자 가게 문 닫는 건 재산권 침해 아닌가요?라고 또 이렇게 반문을 하셨네요. 역시 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도 찬성 반대가 굉장히 많고 네. 이 임대료 멈춤법 같은 경우도 첨예하게 좀 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의견이 좀 한쪽으로 싹 쏠리면 우리가 함께 이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정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네요. 그래요? 예. 5090번님께서는 리틀 배용준인데 출연료를 좀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건 일체 없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인사이트연구소 전민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 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2부에서 뵙죠.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목요일은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인데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더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노로바이러스 어떤 질병이며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식중독이라고 하면 날씨가 더워서 생기는 질병 중 하나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노로바이러스 연중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겨울철에 특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예. 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의 낮은 온도에서도 수개월 동안 생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 노로바이러스 중독 발생 통계를 보면 날씨가 추워지는 11월부터 3월까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요. 예. 구토병이라 불리는 이 노로바이러스는 위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서 다른 식중독균과는 달리 낮은 기온에서도 생존하고 증식하기 때문에 자칫 주의를 소홀히하기 쉬운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주로 어떻게 감염이 됩니까? 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주로 굴과 같은 어패류나 오염된 지하수 등을 통해 전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이런 노로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직접 또는 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노로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문고리나 식탁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식당, 학교, 요양원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 음식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손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감염됐을 때는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네, 노로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하루 이틀 정도 잠복기를 거친 뒤에 오한, 두통, 근육통과 함께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소아에게는 구토가 흔하고요. 성인에게는 설사가 흔하게 나타나며 일부 발열을 동반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사라진 뒤에도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 대장염과 같은 기타 장내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희박될 수 있지만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거나 구토와 설사가 심하면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자, 노로바이러스 감염돼도 저절로 회복이 되지만 장기간 증상이 심해지면 병원에 가야 하고요. 네. 그럼 이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나 예방접종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아닙니다.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예방접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예. 노로바이러스 백신 등 항바이러스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또 체내에서 영구적인 면역성이 생기지 않아서 감염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전 예방을 위한 실천 요령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날씨가 추워지면 손 씻는 것조차 귀찮아질 수 있지만 예. 식중독 예방을 위한 첫 번째는 무조건 손 씻기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입자가 작고 표면 부착력이 강해서 30초 이상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씻어야 하고요. 예.
과일과 채소는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먹도록 하고 어패류는 익혀 먹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 마시고 예. 조리기구는 소독을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또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환자의 구토물 등이 옷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묻었던 이런 바닥은 반드시 염소 소독제 등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예. 또 끝으로 화장실에서도 변기 뚜껑을 꼭 내리고 물 내리는 습관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박희라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목요일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올해 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3조 7천억 원가량 늘어난 12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일단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예산이 부족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직장을 잃고 막막한 상황에서 담비 같은 실업급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부족하진 않을지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노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 월급을 못 받았다거나 연차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직장 생활 또 노무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 지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시거나 YTN 라디오 유튜브와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문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보내주셔야 상담이 가능하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책 선물도 준비가 돼 있네요. 배우 정혜리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 이 책을 다산 북스에서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책이라고 문자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 많이 춥죠? 아, 네, 넌 너무 추운데요. 네. 오시는데 괜찮으셨습니까? 아, 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자가용에서 왔습니다. 너무 예. 추워가지고요. 네. 아,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더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네. 일부에서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는데 네. 실업급여 지급액 역대 최고치를 좀 경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일자리마저 좀 잃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까도 뭐 소개하실 때 뭐 작년보다 대거 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게 예. 정말 조금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실업급여 지급액이 총 수급자 수가 60만 6천 명이었고요. 예. 지급액이 9,138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무려 54%가 증가했다. 많이 증가했네요. 네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11월까지 실업급여 지급 총액을 보면 예. 10조 8천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미 지난해 전체 지급액에 8조 1천억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2조 7천억이 증가했습니다. 예, 둘러보시면 대개 청년 실업률도 굉장하고요. 또 뭐 조금 더 걷잡을 수 없이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코로나19 말고 다른 요인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액이 늘어난 이유? 이게 왜냐하면 데이터에 이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 고용보험 데이터에 잡히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국가에서는 일자리 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예. 고용하시는 분마다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받으시는 분은 건강보험 감면까지 해주다 보니까 사업주로서는 고용할 유인과 고용을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게 됨으로써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대신에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조금 가입 안 하셨던 분들의 그 가입률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가 전년보다는 뭐 많이 잡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전체 노동자 데이터 잡히는 게 많아졌으니까. 그렇죠. 이제 모수가 늘어났으니까 뭐 늘어왔으니까 조금 전년이나 전전년도에 비교하는 거는 조금 우리지 않냐 이런 얘기가 하는데 벌써 근데 일자리 안정 자금도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니까 2019년도 대비하는 거는 뭐 크게 괜찮다고 보이는데요. 코로나19하고 이제 그 모수가 증가한 거에 대해서 같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뭐
대부분 아실 테지만 그래도 실업급여 어떤 제도인지 다시 한번 뭐 소개를 해주시죠. 그 대부분 다 알고 계셔요. 네. 그런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실업급여라고 하니까 일자리를 잃기만 하면 이제 주는 거, 받는 거,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시는 는 분들 걸 많아요. 아시는 분들이 예. 많으세요. 그런데 정확하게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실업했으니까 생계 불안이 오는 걸 막아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면 실업했다고 주는 위로금이나 아니면 고용보험을 이제껏 가입해 줬으니까 그 보험료를에 대한 그 대가로 지급되는 거다라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은 네.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된다 이거군요. 그렇죠. 예. 취업하지 구직 활동을. 취업 못하는 기간 동안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어떤 그 격려?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 지원금 보험료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예. 조금 생계를 더 이어나가고 불안에 떨지 않고 조금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맞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모든 분들이 네.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네, 분들이 맞아요. 받을 수가 있나요? 근데 요거 네 가지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예. 첫 번째는 비자발적 퇴사. 음. 예, 그다음에 이게 구직급여 수급 실업급여 급여 수급 요건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비자발적 내 의사의 자진 퇴사하지 않아야 된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회사 그만두기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예. 거고요. 이 180일 이상이라는 의미는 그 유급 인정일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예. 네 가지가 있는데요. 대신에 자발적으로 그만두시더라도 실업급여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임금체불로 퇴사하시거나 아니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신 경우 예. 그다음에 권고사직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예, 권고사직이나 사업장 이전했는데 왕복 3시간 이상 걸릴 경우 예. 그다음에 정년이나 계약기간 만료했을 때가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예. 자, 노무 상담 계속 받고 있습니다. 단문 네.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먼저 확인하고 그것이 인정되면 재취업 활동을 증명하고 네.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인데 맞습니다.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퇴직 전 평균임금이라는 평균임금의 60% 곱하기 소정급여일수인데요. 예. 평균임금이라는 거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달에 총일수, 3개월간의 역일상 총일수로 나눠준 건데요. 근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요. 상한액은 올해 기준으로 6만 6천 원, 하한액은 1일 6만 120원이거든요. 예.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이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하고 근무 기간으로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0세 미만과 여러 연령대 10년 단위로 연령대가 세분화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딱 2분화돼 있습니다.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이라서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소정급여일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업급여도 사람마다 다릅니까? 네, 그렇죠. 50세 미만이면서 근속기간이 가입기간이 짧으면 이제 최소는 120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냥 만 28세의 직원이 한 8개월 일하다 퇴사했다. 그러면은 구직급여 일수는 120일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업급여 받는 횟수도 제한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계속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반복수급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 이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 때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 보니까 5년 동안 5회 이상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무려 13,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워낙 심각해지니까 노동부에서 지금 실업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제한할 거냐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줘서 올해 안으로 그걸 받기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 초에 1분기쯤에는 제도가 바뀌 조금 더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서 실업급여 제한만 두고 있지 그 받는 데 대해서는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담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4256번님, 12월에 퇴사하는데 1월
연말 소득공제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라고 하셨거든요. 요거는 연말정산 이제 12월에 퇴사하시면 연말정산 자료는 1월 달에 제출하기 때문에 예.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중도청산 소득세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중에 나가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니고 중도정산 소득세를 하게 돼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환급을 해야 되냐 추가징수 더 내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냥 네, 그렇죠. 연말정산이 아니고 중도정산 소득세라는 걸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예. 그게 이루어집니다. 뭐 연말정산이 아니에요, 이건. 네. 아, 그렇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3359번님, 퇴직 후 곧바로 임시 아르바이트를 며칠간 다닐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퇴직하고 나서 뭐 이거는 실업급여 수급 자금이 인정된다고 보고요. 아르바이트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재취업이 된 걸로 보기 때문에 예.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없는 거죠.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잠깐 한다 하더라도 네. 실업급여는 네. 못 받는다. 그렇죠. 이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전 직장하고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나서 소득이 없으면 실업급여 신청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이전 직장 퇴사하고 나서 곧바로 알바를 하셔가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시게 되고 그 알바를 그만두시게 되는 게 자진퇴사의 형태를 띠게 되면 못 받는다 이거예요. 알바도 계약 기간에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면 아까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게 곧바로 우리가 3년 내로는 합산해서 되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시 알바가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걸로 뭐 확정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이어져서 된다. 다만 정말 일용직처럼 하다가 자진퇴사 형태를 갖추면 되지 않는다 또. 알겠습니다.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무상담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책 선물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우 정혜리 씨의 에세이 채우지 않아도 삶에 스며드는 축복책을 다산 북스에서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책이라고 문자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상담이 굉장히 많아요. 네. 0214번님, 안녕하세요. 완전 애청자입니다. 너무 급해서 여쭤봐요. 연차인데 19년에 입사하고 19년 6월 25일에 일을 하다가 손가락이 다쳐서 8월 11일까지 공상으로 병가를 했는데 1년 미만이라고 연차가 달수만큼 차감됐습니다. 이렇게 빼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에 문의를 주신 유형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같으신 분 같아요. 예, 그러신 분 같은데. 이게 6월 25일에 손가락 다친 게 일하시다가 다쳐서 산재 승인을 받으셨다고 하면 우리 법에서는 그 업무상 사고로 인한 산재로 그 요양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차 발생에 있어서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산재로 아니고 그냥 회사가 병가나 공상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냥 회사가 임의로 주는 병가로 처리했다고 하면 그거는 법에서 규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만근을 하지 못하신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만근 못 채우신 기간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 하면 그 다치신 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거 산재로 되는 거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4562번님, 실업급여 수령의 횟수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들리는 이야기는 젊은 친구들 6개월만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운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 하니까 아까도 오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회사를 그만두기만 하면 받는 걸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나가시면서 실업급여 받게 해달라고 자진퇴사하시면서도 조금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조금 분란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좋은 제도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그런 제도들이 다시 나왔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410번님, 연차도 없고 1년에 휴가 이틀인데 8개월 동안 공휴일 빼고 2일 쉬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연차가 없다는 게 라는 사연이네요. 연차 없는 경우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만 가능한 얘기예요. 5인 이상이 근로자 5인 이상이 되면 연차는 없다는 건 하는 거는 법을 어기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휴가 2일, 공휴일 빼고 2일 하셨으면 결국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시거나 하셨으면 그게 근로시간 대비 급여가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해보면 될 거고요. 그마저 근로계약서도 없다고 하면 예. 총 일한 시간 대비 월 급여가 제대로 받았는지 그래서 그게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판단해서 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8개월 동안 공휴일 빼고 이틀 쉬었다고 하시네요. 네, 너무 혹독하게 일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러려면 5인이냐 4인이냐 여기에서 아마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예. 8259번님,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코로나 휴원으로 무급으로 쉬고 있는 4대 보험 직원에게 줄 수 있는 정부 지원책이 있을까요? 너무 미안하네요. 라고 하셨네요. 아이고, 또 마음 따뜻한 사장님이십니다. 왜냐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죠. 그래서 예. 무급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은 계속 소개해드렸는데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그 지급한 거에 대한 일정 비율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하고 무급으로 했을 때 그 무급에 대한 5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어떤 회사에서의 금전적인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해드리는 제도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6675번님, 저는 일하는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 세금만 떼고 급여를 받습니다. 저는 연말정산 따로 안 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급여는 월 12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4대 보험 다 떼는 회사에 다니는데 남편 연말정산 시에 저도 같이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사업 소득세를 떼신 겁니다. 그래서 내년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바깥분께서 4대 보험에 다 들어가서 연말 정산을 실시하는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부양가족으로 올라가셔서 부양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네. 6835번님, 저는 굴삭기 조종사입니다. 스피아라고 프리랜서처럼 일당 받듯이 임금 받으면서 10년이 됐는데 퇴직금을 받지만 계약서를 썼는데 연식이 너무 길다 보니 그냥 넘어가기 아까워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문자가 아까 퇴직금을 준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퇴직금을 받는다. 근데 그냥 그거는 대충 나머지 그 마지막 질문에서 퇴직금 받으실 수 있는가요? 응답을 퇴직금 받지 않기로 했대요. 계약서에. 받지 않기로 하셨다고요? 예, 계약서에. 그거는 우리 강행법규인 만약에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예. 그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겠다고 둘 간의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성만 인정이 되시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받으실 수 있나요? 네, 그 굴삭기 조종사 스피아 기사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대신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고 이런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의 근로자성 판단 지표에 대해서 그 판단을 해서 인정을 받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인정이 되면 퇴직금 그 합의서 썼다고 해도 당연히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이게 3699번님도 같은 사연이었어요. 회사 다닌 지 12년 됐었는데 네. 계약서 작성할 때 퇴직금 없는 걸로 작성을 했는데 퇴직금 받을 방법 없나요? 4대 보험 미가입이라고 하셨는데 근로자성 인정되면 그렇죠.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4대 보험 미가입하고 왜냐하면 노동법은 그 실질을 따지기 때문에요. 그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 업무 도급 계약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실질이 우리 근로자성에 인정된다고만 하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오늘 이게 문자가 너무 많이 와요. 상담 문자 많이 오는데 특집으로 가시죠. 이제 그대로 그냥 계속 이어서. 아니 슬라생 이거 1시간 부족하다니까. 2시간 늘려야 돼 이거. 둘둘17번님. 네. 권고 사직돼서 실업급여 한 달 받고 이후 아르바이트로 취업해 3주 근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진 퇴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네요. 아니죠. 실업급여 받으셨다가 알바 취업하셔가지고 지금 자진 퇴사하셨는데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그 실업급여 받다가 한 달 받다가 했으니까 조기 재취업 수당도 받으실 수 있었는데 금방 나오셨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요. 지금 자진 퇴사하셨으니까 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 그렇죠.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돼야 되는데요. 자진 퇴사시기 때문에. 네.
2897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아파트 청소원으로 일하다가 주민으로부터 모욕적인 대우를 여러 번 받아서 못 견디고 그만뒀는데 고용보험을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하셨거든요. 이 경우는 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주민은 제3자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거든요. 조금 다른 경우를 생각하셔서, 이건 왜냐하면 어쨌든 뭐 비자발적에 해당될 요지도 보이기 때문에 회사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해서 예. 이직 확인서를 그쪽으로 좀 내주시는 걸로 좀 조치를 부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책 받으실 분은 2913-3928-9116번님 세 분께 드립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집 주소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2913번님, 3928번님, 9116번님 축하드립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